남성의 가슴이 크게 커져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여성형 유방이라고 합니다. 여유증 수술 후에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출혈이 있는데요. 어쨌든 수술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잘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녕하세요, 비우성형외과 정진우 원장입니다. 여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성형 유방증, 여유증인데요. 오늘은 이 여유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남성들의 가슴이라고 하면 피부가 아래 근육 조직에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이런 가슴을 이상적인 남성의 가슴이라고 하는데, 남성의 가슴이 크게 커져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여성형 유방이라고 합니다. 여유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성 여유증, 전체적으로 유선 조직이 커진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 가성 여유증, 커진 유방이 대부분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합형 여유증인데, 지방과 유선 조직 모두 커져 있는 경우를 혼합형 여유증이라고 합니다. 지방형 여유증과 혼합형 여유증이 대부분이고요. 진성 여유증은 드문 편입니다. 여성형 유방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인이 되기 전인 청소년기,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렇게 가슴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살이 찌면서 체중이 늘어나면서 또 비만이 되면서 가슴 부분에도 지방 조직이 많이 축적돼서 가슴이 커지는 경우인데, 이럴 때 살을 빼거나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여성형 유방증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같은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형 유방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스테로이드라든지 탈모약, 전립선약, 또 우울증약, 이런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합니다. 진성 여성형 유방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뇌 종양이라든지 또 성염색체 이상 질환, 또 간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이런 질환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성형 유방증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등급 체계가 있는데요. 바로 사이먼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사이먼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경도의 유방 비대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 중등도 비대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 이 중에서도 피부 처짐이 없는 경우를 2A, 피부 처짐이 동반된 경우를 2B로 분류하게 됩니다. 가슴 비대가 굉장히 심하면서 피부 처짐이나 피부 늘어짐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사이먼 그레이드 3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방 흡입이나 유선 조직 제거만으로는 모양 개선이 힘들어서 추가적인 피부 절제나 이런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증 수술은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가슴을 이루고 있는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의 범위와 양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방형 여유증의 경우에 이 지방 흡입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은 이 지방 흡입 단독으로는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지방 흡입과 유선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3에서 5mm 정도 작은 절개를 넣고요. 그 절개창을 통해서 지방 흡입을 세밀하게 하고, 또 같은 절개창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유선 조직들을 외과적으로 절제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요. 사이먼 그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유방 축소 거상술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 후에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출혈이 있는데요. 동맥혈 출혈인 경우에는 통증도 되게 심하고 출혈량도 많고 피가 고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다시 열어서 출혈 부위를 찾아서 다시 지혈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정맥혈 출혈 같은 경우에는 출혈량도 적고 적절한 압박을 통하면 이 정맥 출혈은 멈추기 때문에 적절하게 압박을 하고, 또 일부분 피가 고인 부분이 있으면 주사기로 흡인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해준다면 정맥혈 출혈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증 수술 후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함몰이나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지방 흡입을 어느 곳은 많이 하고 어느 곳은 조금 하고, 또 유선 조직 제거를 어느 부분은 너무 많이 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 덜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수술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잘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함몰이나 피부 울퉁불퉁한 것들이 예상되는 곳이 있다면 수술할 때 지방들을 미리 조금 뽑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방들을 이용해서 함몰이 예상되는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방 조직과 유선 조직들을 전체적으로 외과적 절제술을 해서 감각저하도 있었고 착색도 있었고요, 유두나 유륜에 괴사가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술 방식이 지방 흡입과 유선 조직 절제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부작용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형 유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컴플렉스가 있다면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